지난 이야기, 역병이 펴진 고잉 미디블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정착지를 가꾸는 플래시게임. 첫 번째 습격을 무사히 막아내고 다시금 재정비를 하며 준비하는데, 첫 번째 습격 이후 저와 정착민들은 이어지는 습격에 대비해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두 번째 습격 때 12명 정도의 인원이, 그것도 절반 이상은 활을 들고 올 거란 말이죠. 고슴도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기 싫다면 방어시설을 굳건히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건설할 타워를 보강할 계획이에요. 타워 위에 바닥을 만들어 둡시다. 근데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벽에 지지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나무 기둥을 건설하고, 기둥이 너무 높아서 건설이 안 되니까 기둥 건설을 위해 계단을 안쪽에 만들어주세요. 이 정도면 타워 집안은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습격이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며칠은 안전할 겁니다. 지금이 기지를 확장할 절호의 기회군요. 슬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봅시다. 작업장을 건설하고 타워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놈의 목재는 늘 부족하네요. 아니면 내가 자원을 너무 막 써버린 건가? 저거는 일단 놔두고 이제 이 창고를 식당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한 칸 굴착해야 하죠. 식당을 만드는데 땅을 굴착?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죠? 저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음식물이 빠르게 상하거든요. 이 게임은 중세시대라 냉장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원한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하가 시원해서 음식 보관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 옛날에 선조님들이 김치를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파묻고 그러셨잖아요. 역시 조상님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해. 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여름이 왔네요. 하지만 난 그걸 대비해서 미리 지하 저장고를 만들어 두었지. 저는 사치스러움을 위해 장식용 건축물을 지금 연구할 거예요. 지하 1층을 전부 다 굴착하면 이 위에 나무 바닥을 만들어 줄 겁니다. 물론 지지대가 없으면 정말 큰일 나니 아래쪽에도 만들어줘야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름날에 고된 건설 작업을 하는 게 빡이 치셨는지 정착민 중 하나가 파업을 안 그래도 인력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점인데 멘탈이 부서졌군요. 나약한 녀석 같으니. 맘 같아서는 정신교육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정착지를 떠날 것 같으니 참았습니다. 아, 그리고 부엌으로 사용할 공간에는 식사와 식재료 그리고 연료만 넣을 겁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정착민 한 명이 저희 쪽으로 또 합류했습니다. 근데 설명을 보니까 뭐 누구한테 처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꾼인데 일하다가 다쳤답니다. 그러고는 여기로 와서 집과 먹을 것, 의료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좋아, 다 제공해주지. 대신 그 비용은 몸으로 갚아라. 게임 난이도가 매우 어려움이라 그런지 이것들이 인테리어를 안 해주면 짜증을 내거든요? 중세시대, 그것도 하층민들이 말이죠. 전염병에 면역인 사람들은 부작용으로 사치스러움을 얻었나 봅니다. 뭐 어찌되었든 식탁과 의자를 건설해줍시다.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구역 버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따로따로 짓는 게 좋아요. 예배당 건물 안에 벽장식 2개만 걸어주면 훌륭한 예배당이 만들어지죠.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안 쓰면 이것들이 또 정신붕괴를 일으킵니다. 뒷목이 아프네요. 노진구도 도라에몽한테 이 정도로 세세하게 요구를 하진 않을걸요? 이것들의 까탈스러운 입맛에 맞추려면 철기시대를 가야 합니다. 재련을 연구하고 밖에다가 용광로를 설치할 겁니다. 참고로 용광로는 건물 밖에 설치해 주셔야 효율이 좋아요. 안에 설치하면 궁금하면 해보십시오. 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도 좀 확장하고 침대도 고급으로 바꿔줍시다. 누굴 위해서? 우리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서요. 이제 식당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식당을 회관으로 개조할 겁니다. 회관에서 밥을 먹으면 기본 보정치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이것들이 회관의 조건인데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군요. 나름 공간도 넓어야 하고요. 근데 조건을 만족해도 회관이 안 만들어지는데, 제 생각이지만 깃발 쪽에 메커니즘 문제가 많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벽 깃발이 아니라 중앙 깃발을 내걸어서 회관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리모델링 좀 해봅시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 뭐야? 벌써 와? 아니네, 여름 7일이구나. 조졌군요. 하지만 저희에겐 도루만무가 있죠. 세이브 앤드 로드 하면 공격이 오는 타이밍을 하루 더 벌 수 있습니다. 다음날 자정 때 애들이 또 공격을 해올 거예요. 어쨌든 하루는 더 벌었군요. 이제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빨리 주변 땅을 다 파내야 해요. 왜냐면 확장 공사하느라 다 메꿔졌거든요. 이 게임에는 펫으로 디그다가 필요합니다. 진심이에요. 346분이 흘렀다. 아직 절반도 굴착하지 못했는데 자정이 되니까 애들이 다시 왔습니다. 개업식 시작도 안 했는데 오시면 안 됩니다, 손님들. 도로마무.
이제 타워에 방어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거예요. 성곽키라 이름 불리는 이 녀석은 F키를 누르면 구조물을 로테이션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방패 모양 아이콘이 바깥으로 나와야 제대로 설치된 거예요. 이 구조물에는 엄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엄폐율은 적의 투사체를 얼마만큼의 확률로 막아낼 수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리고 성곽키는 바깥에서 오는 건 막지만 안에서 쏘는 투사체는 막지 않습니다. 동시에 세겹까지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관통해서 사격할 수 있죠. 계산해보면 성곽키를 세겹으로 쌓으면 우리는 적의 투사체를 회피할 확률이 1 곱하기 0.55 곱하기 0.55 곱하기 0.55 해서 0.16 84%의 방어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공사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슬슬 화로도 만들어야 하니까 연구해서 훈련실을 연구하고요. 성곽키는 두 겹으로 둘러싸줍시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아, 있습니다. 드디어 왔구만 이것들. 야, 얘들아, 대포콘 터졌다. 당장 모여라. 타워 위 집합. 적들이 온다. 다리 끈을 준비해. 지금이다. 끊어. 말고 한 대 맞았네. 아니, 그보다 왜 이렇게 궁수들이 많죠? 생각보다 호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메? 한 명 기절했네? 조졌다. 너? 뭐야, 졌어? 나 모르겠네 진짜. 제가 너무 이것들을 얕봤나 보네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다시 한번 더 준비해봅시다. 이 정신없는 와중에 갑자기 회관이 완성되었군요. 조건은 진작에 다 만족했는데 이제서야 만들어졌다고? 왜요? 이제 지하 1층을 부엌으로 만들고 보다 본격적인 러브하우스를 만들어보죠. 화로와 도축대를 주방에 놓고요. 그릇 선반도 몇 개 옆에 놓아두겠습니다. 경창민들, 전파사항이 있다. 1층에 주방이 완성되었다. 각자 설거지는 알아서 하도록. 근데 생각할수록 아까 전에 습격자들한테 두들겨 맞은 게 억울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이지만 개 두들겨 맞았던 게 방어벽 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겹으로 쌓아볼 거예요. 이렇게 건설을 하면 좋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한번 좋네. 야, 들어와 이것들아. 리벤지 매치를 신청한다. 전원 전투 위치로. 다리는 진작에 다 끊어놓았습니다. 기지로 이어지는 통로는 없지만 저 장작 더미를 부수기 위해 적들은 이곳으로 올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오는 거죠. 니들은 이제 뒤진 거야.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건데요. 타워 높이 2층에 방어벽을 3겹으로 쌓으니까 적들이 우리한테 화살을 쏘기는커녕 아군의 위치를 인식조차 못합니다. 개꿀팁 대방출. 타워 2층에 3겹 방어벽을 두르면 안전한 사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제 무서울 건 없습니다. 얘들아, 우선 적 궁수들을 최우선으로 집중 사격해라. 이렇게 두드려 패고 있는데 지역 영향력이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뭐 어쩌라고. 거의 뭐 시체밭이 따로 없네요.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며칠 전에 우리 기지를 뚜가 패고 급족해하면서 떠나갔었지? 이젠 우리 차례야. 그 간악하고 사악한 뚝배기를 성스러운 화살로 청화시켜주겠어. 드디어 우리는 승리했고 적들은 또다시 퇴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전리품 회수의 시간이군요. 어우, 달다 달아. 약간 좀 사기적인 요소가 있는 게 노획으로만 초반에 플레이트 기사에 쇠뇌도 2개 얻었군요. 이게 기계장치가 필요한 고급 무기라서 중반부에도 얻기가 힘든 무기인데 초반에만 2개를 얻었으니까요. 너무 사기적인 요소라 패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이 죽으면 그 노획물을 얻지 못하게끔. 물론 초반부 한정으로요. 이긴 뭔 상관이야. 이제 지하 1층을 부엌으로 만들었으니 지하 2층을 더 굴착해서 그곳은 식량 저장고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게임은 4칸까지 땅을 팔 수 있고 지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0도에 가까워집니다. 지하 2층이 1층보다 더 시원하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부엌에서는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거 감안하면 지하 2층에 식량 창고 만드는 게 여러모로 더 좋습니다. 이제 이 저장고에 점토벽을 둘러서 보관을 더 용이하게 만듭시다. 점토벽이 벽 중에서 가장 단열성이 좋습니다. 내구도는 안 좋지만 이런 곳에 쓰이는 거라면 문제는 없죠. 드디어 식량 창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체 소각도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완성된 주방과 식량 창고는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러브하우스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지금이 가을 4일차인데 겨울이 되면 식량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텃밭을 건물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건설할 거예요. 텃밭 위에 왜 지붕을? 라고 생각하시겠죠? 님들 반응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게임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안에 있어도 작물이 잘 자랍니다. 방합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햇빛 못 받아도 작물들은 잘 자라요. 프로토스도 울고 갈 기술력이군요. 뭐 아무튼 이제 이 텃밭에 지붕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또 습격이야?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오대기 비상! 당장 모여! 너희는 그 장작 더미를 부수기 위해 결국 여기로 올 수밖에 없다고 친구들. 그렇게 함정에 걸려버린 것이요. 기분이 어때 얘들아? 눈앞에 습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어뢰게임 시스템상 아무것도 못하는 기분이 마치 2등병 때 병장들이 위병소를 통과할 때만큼이나 그림의 떡이 아닌가? 하지만 너희들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어. 왜냐면 화살로 대가리를 예쁘게 장식해줄 거니까. 정말 좋은 경험치였어. 전투가 끝났으니 우리 불편충 친구들을 위해서 양조장을 건설해줍시다. 지금이 벌써 가을 8일차입니다. 이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봐야겠군요. 이쯤이면 눈치를 채셨겠죠? 겨울 대비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할 겁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 안녕히!